예, 이 방송은 김소연 변호사님의 잘남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님의 오로지 김소연 변호사님 한 분만의 한 분의 부흥, 김소연의 부흥만을 위한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대선 때예요. 예, 대선 때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기 그러니까 30대 워킹맘, 육사 출신의 30대 워킹맘 조동현 교수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말이 많았죠. 그때가 내가 그때 기억하는 걸로도 그때 이 양반이 무슨 뭐 혼외자 출산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3, 4일 만에 사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게 맞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어우 뭐 명문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딱 진짜 한번 보시면은 예,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정말 멋있습니다. 막 모정이 철철 넘쳐요. 예. 대한민국 엄마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앞세우지 않는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 이야말로. 예. 근데 이게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어떠신 분이냐? 어떤 분이냐면은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불쌍함. 그리고 그 불쌍함이 대부분이 뭐냐? 대부분이 이제 반반씩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은 부모고, 반은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의 부모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의 이제 자신분들. 이제 이게 낳으실 때, 아기들을 낳으실 때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예, 많이 아팠답니다. 예, 그 참 그렇습니다. 아유, 이게 아이들을 앞세우지 않는다. 그냥 뭘 이렇게 내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만 자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였다 이러면은 내가 쟤보다 나은 점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성공을 하셔야 되니까 성공을 그러니까 남들하고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남들은 다 지 자랑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학벌이 어떻게 됩니다. 이 자랑을 할 때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애 낳을 때 아팠다. 정말 아무리 곱씹어도 정말 명문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력을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지 않는다. 그저 학력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예? 지금은 그거 다 고치셨잖아요. 예? 근데 자발적인 건 아니셨잖아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죠? 예, 자발적으로는 만약에 안 걸렸으면 그냥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맨날 나는 카이스트도 수료했고 고대도 수료했다고 맨날 그러셨을 겁니다. 왜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겁도 없이요. 예, 겁이 없거든. 이거 굉장한 장점입니다. 겁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이 이력이라는 게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허위로 올리지 않는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하여튼 우리 변호사님은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셔요. 너미 할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비장하게 이렇게 딱 문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글을 딱 작성해서 이렇게 시커푸드까지만 우리 변호사님한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그렇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갖다가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래요. 하여튼 대한민국 엄마들은 과장하거나 허위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지요. 예, 엄마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다. 정말 어머니는 괜찮으셔요? 예? 전화 좀 해보시지. 아이고 화분으로 저거 하면은 크게 다칩니다. 그거 변호사님도 이제는 엄마를 원망하지 마셔요. 엄마를 그리고 엄마가 우리 변호사님 어머니께서도 학교서 김소연 변호사님 친구분하고 이제 화분으로 맞다니까 하고 이래 했었을 때 그 이유가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을 사랑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있으셨겠죠. 무슨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를 말대꾸를 했다고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친구하고 화분으로 맞다 이렇게 하고 그 말들이 딴 거 했어요. 뭘 말대꾸만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말대꾸 했다고 어차피 학교 끝나면 집에 오는데 뭐 그때 와갖고 잡들이를 하든지 뭐 하겠지 그걸 아니 뭘 매나 뭔 짓을 했길래 엄마가 학교까지 쫓아가요. 학교 쫓아가가지고 친구하고 맞짱을 깠다는 건 그건 뭐요? 그럼 그 친구 뭐요 도대체? 나는 그 후라도놈 자식이지 그거 아니 무언가를 그 친구도 그렇고 우리 변호사님 또
무언가를 하셨으니까 예? 뭔가 센 거 한 거요.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서 이제는 어머니 김소연 변호사님 어머니와 그 친구분, 예, 참 친구라고 하기도 그러네. 근데 하여튼 그 변호사님께서 아직까지 그 양반을 친구라고 하신다니까. 예, 그 김소연 변호사님의 친구와 어머니가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정도면은 뭐 화분을 깨고 뭐 그래도 그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된다. 역시 그 어떤 어머님의 저런 그렇게 하신 행동도 다 우리 변호사님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미래를 걱정하시고 거기서 이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뭘 이제 원망은 하지 마셔요. 뭐 어머님이 뭐 돈 필요하실 수도 있지. 돈 필요하니까 뭐 저거 하실 수도 있지. 뭘 그거를 그렇게 저기다가 해갖고 어머니를 그냥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도 많이 맞았슈 옛날에 어릴 때. 저거 보통 말썽 부리지 않았거든. 아니 아버지가 갔다가 혼낼 나는 기회가 거의 없었슈. 나는 혼낼 뭐 저기가 없고 그 우리 마누라가 정말 많이 혼냈지. 이놈이 무슨 뭐 불량스럽고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뭐 애들 다 크면서 하는 거 조금만 말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말썽 피워가지고 많이 혼나쇼.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아들은 엄마가 학교까지 쫓아간 일은 없다. 어디서 우리 아들 친구하고 내 마누라가 맞짱을 까게 되면 내 마누라가 지지. 저요. 근데 우리 아들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들 애들이 예의가 발랐어요. 얘들이 저 운동부였거든. 얘들이 유도부였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참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잘 먹고 다 먹고 가면은 그 설거지도 다 해놓고 가고 우리 참 이뻐했어요. 우리 마누라도 이뻐하고 나도 이뻐하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은 그 친구분 그 정리하셔요. 그 사람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는 저거이시고 엄마 편을 들으셔야지. 이제 우리 변호사님 어머니께서는 이게 학급 입원을 하던 제 동생 친구 엄마들에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 안 빌려주니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동생 친구 엄마들한테도 그랬다고? 어머니가? 아이 급하셨겠죠. 아이 참네 우리 변호사님은 진짜 아니 생각을 조금만 해봐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걸. 아니 어머니의 이 저거 모적이 있으신 위를 왜 그런 거를 무시하고 가요? 아이 참 진짜 너무 슬퍼지네 오늘은 정말. 아니 돈이 급하시니까 저거 결혼도 시켰잖아요. 아니 변호사님이 당사자 아닙니까? 변호사님 결혼시켜서 한몫 쥐고 이혼시키고 그리고 동생은 똑같은 거 하시려고 그랬는데 미수에 그쳤다. 이게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지원하는 거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이 급하셨으니까 급하니까 돈 빌려달라. 아니 따진 놈이고 동생 친구 엄마들한테는 못할 게 뭐며 남편 엄마한테는 못 빌려달라고 할 게 뭐요? 아 남편 엄마는 시어머니구나. 그게 어쨌든 간에 아니 급해 죽겠는데 뭐 아니 딸도 시집 보냈다가 목적이 달성되니 이혼시키는 뭐 그런 분이신데 뭘 새삼스럽게 그래요. 아니 본인이 당사자면서 뭘 지켜준다면서요 남편을. 지켜줄 것 같았으면은 왜 이제 와서 지켜요? 그 양반 지금 이게 뭐요 이혼당하고 당연 지금 아직 소송 중이세요? 그 소식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북이 저거 일상과의 어떤 소통 창구라고 유일한 소통 창구라고 하시면서 왜 그런 얘기는 안 올리셔요? 사사로운 거 하나씩 또 다 올리셔야지. 그게 그런 어떤 저기가 그게 성전이요 저한테는 성전인데 그 왜 저런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요 성경책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그 사사로운 부분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까? 그 안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식이 누구며 뭐 이런 쭉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들이 그런 거요. 김희곤 경찰님이 김소연을 낳고 김소연이 팔려가서 또 딸을 낳고 또 김희곤 경찰님이 낳은 그 김소연의 동생은 팔려갈 뻔했는데 그 직전에 무사히 저거 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뭐 이런 역사들이 다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저도 진짜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조금 시간 지나고 제 친구들만 설득을 되면 저는 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딱 12인조 12인조 그리고 13인조를 해야겠구나. 13인조 해가지고 13인조에서 각자 다 우리는 김소연의 사도 우리는 김소연의 사도라고 칭할 거요. 근데 왜 13명이냐? 하나쯤은 이게 드라마틱해지려면은 하나가 배신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괜찮아요? 그럼 두려워하실 게 없쇼. 그 배신하는 것도 우리가 다 짜놓았을 거예요. 다 짜고 칠 거거든. 이런 거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님이 시키고 김종현 부장이 기사를 쓰고 황은희가 댓글을 다는 그 모든 이런 시스템이 우리 다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번째가 배신을 하더라도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13번째는 내가 개명도 시킬 거요. 예, 13번째는 왠지 특별하지 않습니까? 13번째 사도는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얘는 또 외국이에요. 얘는 외국인데 제가 친구들이 굉장히 분포가 다양합니다. 얘들이 안 놀아줘서 그렇지. 예, 이게 얘가 이름이 밥이요. 밥. 예, 외국이에요. 예, 밥. 그러니까 13번째니까 주다. 예, 밥 주다. 딱 밥 주다 딱 해놓으면은 우리 변호사님 얼마나 저기 드라마틱해집니까? 어떤 막 진짜 뭔가 신비롭잖아요. 그런 준비가 이미 다 끝이 나 있다. 그런 것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보자고요. 예.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엄마라는 이름은 궁지에 몰릴 때 핑계대고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직함이 아니다. 와, 그렇지요. 예, 역시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정말 우리 변호사님의 어떤 이 문장력은 정말 대단하셔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이렇게 뭔가 뒤에서 막 이제 막 BGM 부금이라고 그러죠. 부금. 예. BGM이 다 웅장한 부금이 싹 깔리는 이런 느낌만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야, 저는 이게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출정가요. 뭐 전장을 나가는 야, 대단하십니다. 아이들은 면피를 위한 형식적 직함이 아니다. 궁지에 몰릴 때 쓰는 게 아니다. 아이는 이 엄마라는 이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저기 여명숙 씨하고 어떻게 그 양반한테도 어떻게 제가 민망해 죽겠슈. 어디 나가면은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셔요. 그 왜 여명숙 씨가 증거 톡톡톡톡 들이내면은 우리 변호사님 뭐라고 하셔요? 근데 여명숙 씨 방송에도 나오더만 이런 증거가 있는데 김소연이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아이가 아파요. 아니구나. 아이를 낳았어요. 뭐 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건 물론 이게 면피를 위한 그건 아니시겠죠. 예, 이거 면피는 아니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때 참 내가 재밌었죠. 우리 변호사님이 참 그래도 유머 감각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같으신 게 그때 막 여명숙 씨가 막 날카롭게 막 저거 해줬거든. 물론 그 양반한테 어떤 그 양반이 칼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은 솔직히 그 양반 앞에 가 있으면 그 도토리 무기잖아요. 그거는 손가락으로 푹 들어가는 그 정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을 모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 무기 얼마나 꼬숩니까? 예, 저기가 그렇게 막 이제 여명숙 씨가 막 김소연 변호사의 어떤 뭐랄까 거짓말 농담 하여튼 그런 거를 여명숙 씨가 다 깨부셨잖아요. 그때 다 깨부실고 나니까 김소연 변호사께서 페북에다가 여명숙 씨 저기 결혼 안 하신 거 아니 그거를 아니 엉뚱하게 너 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김소연 변호사님이 막 좀 장황하게 글을 쓰셨어요. 장황하게 저거 결혼 안 한 것 같다 막 놀리다가 바로 이런 것이 엄마입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김소연 변호사님 본인이 지금 거짓말 치다가 다 걸려갖고 지금 사기꾼되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여명숙이는 결혼을 안 해서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 여명숙이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거짓말 쳤던 거 지금 증거 나와 있던 거 지금 본인이 거짓말한 거 여명숙이가 증거 쓱쓱쓱 내밀어 갖고 그 논파시키니까 한단 소리가 나는 엄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요? 이거를 물론 저는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뭔 짓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죄 지은 게 걸리고 나니까 나는 엄마입니다. 아니 가짜 계약서 들이밀어 가지고 그거 갖다가 또 그 가짜 계약서 들이밀기만 했어요? 거기다 거짓말 덕지덕지 발라놨지? 그래 놨는데 그걸 갖다가 걸리고 나니까 여명숙이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른다. 나는 엄마다. 이것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냐고. 거기다가 또 깨알같이 붙여놨잖요. 애가 아팠어요. 아니 애 낳을 때 고생했습니다. 애를 낳는데 출혈이 많아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은 애 낳을 때 출혈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 막 만들어 갖고 찍어놓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따로 격리해야겠네 사회에서? 아니 애 낳을 때 출혈 많은 사람을 뭘 믿고 계약을 하고 뭘 믿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은 그 출혈 많은지도 그 바켓스 밑에 놓고 받아놔야 될 거 아니요. 출혈이 많은지 안 많은지 몇 미리 이상은 사회 격리 몇 미리 밑으로는 안정적인 생활. 그 계약서가 뭔데요? 그 혈서요 그게? 안중근 의사님이세요? 안중근 의사님 저기가 들으시면 기절하셔요. 이걸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계약서를 나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법으로 해자 그래봐요. 또 페북에 써요. 변호사님 페북에다가 이런 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 페북에다가 이런 법을 도입해다 쫙 쓰고 거기다 또 윤석열 사진 박지 말아요. 해지 맙시다. 그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에 자꾸 계속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자꾸 본인이 하는 거에다가 뭔가 따로 사회적으로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변호사님하고 자꾸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이러고 다니는 일을 벌이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변호사님은 남이니까 변호사님은 완전히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겠지만은 이쪽에서는 피해를 봐요. 변호사님한테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됐지. 아니 뭐하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놔줘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해요? 그 유부남이요 거기 튀긴 두부를 말려서 먹는 그런 유부가 아니라 거기는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요 거가 그 영부인께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 딴 데 볼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하물며 아닙니다. 얘기는 내가 안 할게요. 그거는 상처를 드릴 것 같아서 가뜩이나 우리 변호사님 여리신데 하여튼 영부인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욕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페북에 쓰셔요. 대통령만 팔지 마시고 그만 놔주셔야 됩니다. 아니 엄마라고 본인이 엄마를 자꾸 강조할 것 같으면은 엄마는 뭔 짓을 해도 돼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엄마라는 이름은 궁지에 몰릴 때 핑계대고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이게 궁지요? 이 정도가? 아니 여명숙 씨가 이거 몇 마디 물어본 게 궁지까지 들어가요? 어유 참. 우리 변호사님 이렇게 여리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의 이런 어떤 소녀다움. 나이가 40이 넘었지만은 여태껏 이 소녀 같은 이런 여림이 있단 말이오. 이게 바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명숙 위원장 같은 경우야 뭐 강철 같잖아요. 그 집은 뭐 혈통빨도 그렇고. 근데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은 이렇게 여린 어떤 하신 부분이 있다. 40은 넘었지만은 결혼한 게 자랑이요. 결혼하신 게 자랑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하셔요. 굉장하신 분입니다. 애국자시잖아요. 또 요즘에 출산율도 저거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동현 씨하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와의 어떤 차이,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의 차이를 이제부터 그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결혼 후 저는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팠고 그래서 학업과 꿈을 모두 접고 아이 치료와 생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는 아이들을 앞세우지 말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뭐하러 설명을 하십니까? 이 글을 왜 썼어요 처음에? 본인 갖다가 광고하려고 이런 걸 쓰신 거 아니오? 저 조동현 씨한테 어떤 일침을 가하고 엄마로서의 이 마음가짐을 저거 하려고 하셨으면은 조동현 씨한테 가갖고 했겠죠. 이거를 갖다가 뭐 한다고? 아니 그 집도 아픈 사연이 있을 건데 거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다가 이렇게 했다는 건 뭐요? 결국에는 김소연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김소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요. 아니 애를 낳은 거 애 아프고 저거 한 거는 애하고 저 가족끼리 알고 저거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광고를 합니까? 그럼 애들이 자라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걸 위해서 아이들을 앞세우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앞세우는 거지 뭐요 이게? 아니 내가 나를 광고하려고 애 낳았던 거 애들 저거 한 거를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이게 광고 이게 앞세운 거지. 이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뒤에 세운 거예요? 저희의 꿈을 잠시 미루더라도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초라한 생활을 하더라도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거나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일을 고통이라 생각한 적 없고 비천하다며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참, 근데 뭐를 탓을 안 해요? 맨날 지금까지도 여명숙 씨 맨날 세금 내고 아버지까지 세금 내자뇨. 여명숙 씨 아버지까지 세금을 내면서 뭘 환경 탓을 안 해요. 환경 탓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세월이 이만큼 왔으니까 그럼 그때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남 탓하고 남한테 세금 내고 그러면 그게 지금 와서 이만큼 남았으면은 그때는 어마어마했단 얘기요. 아이 참, 애 얘기를 하지 마시지. 왜 애 얘기를 하셔요? 왜 끼어들 때 끼어들어야지. 이게 지금 아니 조동현이라는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비난을 하더라도 저 사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할 사람이 해야죠. 이거는 변호사님께서 조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저기 환경 탓을 안 하기 참네 진짜. 아이고 녹취록 다 나와 있잖요.
녹취록에 뭐라고 돼 있슈 거기에 뭐 친구가 강남에 뭘 사고 뭐 아파트를 사고 뭐 잘 나가는데 뭐를 아이고야 그게 환경 탓이오 그게 그 환경 탓이고 환경 탓이 아니면 뭐요 그게 아니 누가 쫓아오면서 협박을 했냐고 예? 아니 변호사님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애들 내팽개쳤다고 애들 내팽개쳤고 또 저 뭐야 뭐 친구는 뭐 강남에 아파트 샀다고 엉엉 애들 내팽개치지 말고 저 아파트도 사고 해지 그러시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니 그럼 왜 나왔어요 민주당서 거기 가만히 있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저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예, 원래는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에서 끝까지 뼈를 묻고 싶으셨으나 그 사람들이 나가라. 여기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은 절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갈 데가 없어서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오셨던 거예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파 아닙니다. 우파 아니세요. 우파 아니시고, 민주당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이 성정을 가지고 계시다. 착하십니다. 착하면 됐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에 계셨으면 참 좋은데, 물론 저는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의 모든 선택을 전부 다 응원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 두 딸을 키워가며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강의와 과외를 해왔다. 와, 그렇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때죠. 이때가 고생 끝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나 고대 수료했다. 카리스트 수료했다. 이러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뻥치고 댕기고. 이때가 맞으실 거예요. 이때 에이 그거 하지 마시지. 그게 그 양반들은 그 학부모들은 무언제요. 그 양반들도 자기 자식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저거 했는데 그 양반들은 결국에 그거 아니요. 고졸 선생한테 애를 맡긴 거 아니에요. 고졸 선생한테. 그것도 정식 선생도 아니고 과외 선생님인데 과외 선생님이 고졸이라는 걸 이 양반들이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랄 것이오. 이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께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의 남편분께서 학원을 운영하셨단 말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셨으니까 학원을 운영하신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힘드네. 좋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시는 고졸 마누라한테 배우신 거예요. 고졸 마누라한테. 어디 뭐 카이스트 수료 고대 수료가 아니라 그냥 고려대 나오신 학원 원장님의 고졸 마누라한테 배우신 거다. 그 학생은. 그때 그 학생은 어떻게 잘 컸나 모르겠네. 한번 인사라도 하러 가요. 너 때문에 내가 학교 이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그 학생 참 참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네. 어디 갔을래나? 방통대? 아유 참. 그 선배네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 갔으면 콜 때리겠구만. 거기 갔으면은 김종현 대기자님, 김종현 대기자님하고 이제 선후배 관계가 되는 거요. 참 좋습니다. 선후배 관계로 어떤 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그 학생이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면 그 학생도 아셔야 돼요. 대기자님, 대기자.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다? 거꾸로 하면은 자기대, 자기대, 저 하트. 그리고 또 여기,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커. 역시 자기커, 역시 자기커에는 요 물결표 하나, 그리고 저 하트 한 10개쯤 박아야 돼요. 크대잖요.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 달링 빛. 비슷한 걸로는 허니빛.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트 10개는 박아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자. 단 한 번뿐인 유년 시절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 바둑이 좀 있으면 순이 와. 순이 올 거야. 그거 먹어. 그거 먹고 있어. 그거 먹고 있어. 단 한 번뿐인 유년 시절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는 잠을 줄이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다음부터는 글 쓰지 마셔요. 이런 글을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웬만한 엄마들 다 이러고 사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소연 변호사님 어머님이 학교에서 친구랑 맞짱을 학교까지 쫓아와서 친구랑 맞짱을 까고 뭐 화분으로 뭘 하고 동생 친구 엄마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다가 안 빌려주니까 난리를 치고 김소연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아마 나름의 사연도 있었을 겁니다. 그분도. 솔직히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님 말을 다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변호사님이 좀 적당히 했어야지 그걸 믿든가 말든가 하지. 그저 웬만한 엄마들은 다 이렇게 사십니다. 다 저거 하셔요. 엄마도 아마 사연이 있으셨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여기 밑에 써있네. 여기 있구만. 나는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르고 밝게 키우기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네. 잘 아시는구만. 여기 써있네. 다 그렇게 좀 열심히들 저거 하고 계시고 저거 자식 핑계 안 대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키워가는 엄마들이 있슈. 근데 그 엄마들이 언제 김소연 변호사님처럼 지금 이렇게 무슨 대단한 어떤 뭐 피해를 입고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본인을 광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거 하시려는 게 그러니까 독보적인 거. 그렇지. 이렇게 광고하는 엄마가 없으니까. 김소연 이런 짓을 하는 엄마가 없으니까 김소연 변호사님 혼자 이걸 하면은 독보적이 된다. 어제 제 방송 이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왜 돈 받고 찌라시 팔아먹는 짓거리 그거 왜 멈췄느냐? 그거 해라. 윤석열 대통령만 팔아먹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꾸 이상한 거 바르려고 하지 말고 딱 그냥 혼자서 하면은 남들이 안 하는 못된 짓이기 때문에 그거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벌써 김소연 변호사님 이때부터도 이미 어떤 자질이 보이셨을 거구나. 이게 자질이 이게 발음을 잘해야지. 이게 어떤 이때부터도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준비가 돼 있으셨구나. 그렇게 독보적인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the only one이요. the only one. 학벌과 스펙으로 거짓을 익스큐즈하라는 강요는 폭력입니다. 이 참. 아유 변호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써요? 학벌과 스펙을 본인이 그러고 다녔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학벌이 어떻게 되시오? 아이고 고대수료이시오. 이게 뭐요? 이게 거짓을 익스큐즈하라는 거 아니오? 이건 안 잡혀가요? 아이고 참나. 안 잡혀갈 수 있겠다. 이거 변호사님 안 잡혀갔습니까? 그죠? 변호사님은 이렇게 해고 댕기면서도 시위원까지 했잖아요. 박범계 덕에. 박범계 덕에 시위원하고 낸중에 박범계 까고.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박범계가 민주당 저거에서 문제지. 아니 왜 그래슈? 그 양반한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변호사님 애들이 그렇게 소중하면은 남의 애들도 소중한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학벌 뻥쳐가지고 과외해갖고 그 과외해도 그 학부모님 얼마나 그 마음 좋으신 분들입니까? 그걸로 갖다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뭐 걸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 김소연 변호사님이 학벌 뻥쳤던 그때 그 학부모님들께서 왜 조용하시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변호사님이 그 양반들한테 소송 걸었나? 입 닫아라 이거지. 입 닫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조용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 짐작일 뿐이에요.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짐작일 뿐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여성 약자 타령을 하며 엄마팔이를 하며 유독 특정인에 대하여 관대함을 요구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참말 죽건데 정말. 이제 여러분은 김소연 변호사님을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민주당 사람들은 저거를 갖다가 저러면 안 되죠. 여성 약자 타령을 하고 엄마팔이를 하고 이러면은 민주당 사람은 지적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여성 약자 타령을 하고 학력팔이도 하고 엄마팔이도 하고 아빠팔이도 이슈. 근데 많잖아요. 여기는 몇 개 더 있잖아. 저 짝보다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 국민의힘과 전혀 관계없는 생판 남이지만은 너무 이제 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주시 말아달라. 우리 변호사님께는 여러분이 유독 우리 변호사님에게만 관대함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혼나죠. 혼납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께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대해지시기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맞았대잖아요. 많이 맞았대잖아요. 이게 근데 참 저는 아직까지도 저거 한 게 정말 나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요. 아니 엄마가 학교까지 쫓아와서
친구하고 화분 들고 완타치를 깨고 뭐 찍고 찍히는 뭐 어떤 그런 아니 이 상황이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는 이게 친구라고도 해준단 말이에요. 쟤를 저 후자들 놈 자식을 내 엄마인데 친엄마다뇨. 내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데 친구란다. 야 이거는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 제 추측에는 이 친구한테 변호사님이 어떤 의뢰를 한 거 아닌가.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납득이 되는 게 지금 보면 어른이 됐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걸 여명수 씨한테도 했단 말이오. 언니 진중권이가 나 욕했어요. 진중권이 좀 까줘요. 2번 욕했어요. 까줘요. 이러면 친구가 어릴 때 친구한테도 그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미리 비치해 놓는 거지. 미리 이렇게 화분을 쭉 깔아놓고 유리한 고지에서 이제 엄마를 맞이하는 거지 친구가. 어떤 그러니까 이게 청부 뭐 이런 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의뢰 청부. 엄마하고 친구가 몸싸움을 하고 그난 일을 지겼는데 여지그정 어떤 저 친구하고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뢰를 했다라는 어떤 짐작도 해볼 수가 있는 거요. 이게 그럼 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의뢰 청부니까 레옹이요? 화분 깨고 화분 깨는 레옹이 친구가 레옹이고 그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은 뭐예요? 그럼 뭐 소틸다고 뭐? 친구도 그럼 레옹이 아니고 여기가 마틸다가 아니고 여기가 소틸다면은 친구는 레옹이 아니고 레옹이 아니고 메롱이 되는 겁니다. 메롱과 소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아우가 맞지.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의 이런 철벽 같은 이 빈틈없는 어떤 논리. 이게 경찰을 했어야 됐어요. 내가 경찰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아유 참 진짜 내가 경찰 지원이 될래나 이 나이 먹고도 이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거 어차피 내 새끼들은 조만간에 버릴 것 같고 버리면 나도 어떻게든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라도 진짜 어디야 그 청년들 저기 하는 데가 어딥니까? 그 홍대. 홍대에다가 딱 원룸 같은 거 하나 딱 해놓고 원룸 해놓고 그 외에 밤새 그러니까 활락 속에 찌든 어떤 강력계 형사의 그런 이런 걸 얼마나 저거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저런 것도 괜찮겠죠. 어떤 왜 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평범한 동네 노인네 같은데 알고 보니 양반이 엄청난 사람이었다. 무슨 요원이고 막 근데 나는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 마누라가 쓰는 마늘공이 저런 거 하나 들고 내가 갖고 다니는 베개 밑에 있는 지게작대기 3개 딱 그거 들고 이제 올라가갖고 나는 홍대에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경찰 출신 밤의 황제 이 나이 먹고 근데 딱 징금날 나이 먹어서 죽는 거지. 야 경찰로 노안 그러니까 순경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순경인데 직급 얘기할 때 웃기긴 하겠다. 보안관 같은 것도 괜찮은데 우리나라에 보안관 제도가 있나? 그게 더 포민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은 아마 우리 손지도 할아버지를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야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네. 또 그 친구가 또 이제 또 모르는 거요. 지금도 그때 손맛을 잊지 못하고 지금 막 밤마다 괴로워하고 또 그 친구는 요즘도 막 어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냥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양손에 화분 하나씩 들고 양발에 화분 하나씩 신고 머리에는 화분 하나 쓰고 나는 거 잡으러 다니고 지게작대기로 그냥 화분 다 작살낼게요. 그냥 참 이게 여러 사람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욕이 아니에요. 제가 김소연 변호사님을 제가 모욕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지금 어른이 된 이 상황에도 변함이 없다뇨. 그러면 이 정도 의심은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왜 엄마만 갖고 저거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왜 엄마만 얘기해요? 왜 엄마만? 왜 엄마입니다. 엄마는 이렇습니다. 엄마는 이러고 저러고 아버지는? 아빠는? 왜? 엄마 얘기만 하네? 왜? 그거 팸이네 이거. 그 팸이가 맞구만. 어제 그 쬐끄만 애기. 아니 걔가 그러자니 얼굴에 뭐 많이 난 애가. 야 아가 저기 그 얼굴에 그거 많이 나고 그러면은 저거 발로 옛날에 저기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 저거 옛날에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나고 저거 했는데 그때 내가 호박즙하고 알로에하고 우리 집에서 농사 지었어. 그거 다 내가 키워갖고 그 즙내서 우리 아들 저거 내가 발라주고 그랬었다. 그거 해봐. 저거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저런 화장품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저거일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이제 그쪽으로는 내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효과를 본 거니까 내가 우리 아들 발라주면 그냥 엄마가 이제 한몫 줬으니까 이제 한몫 줬어. 이제 끝났어. 이혼해. 오케이 이혼 끝. 야
그래놓고는 저기다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아이 참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어떤 지키기 위해서 이혼. 그 왜 원피스의 그 배 이름이 고잉 메리오요. 고잉 메리오. 야, 정말 이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우리 김소연 변호사. 지키기 위한 디펜스 메리 킴이요. 예. 사진 보니까 비슷하기도 하네. 고잉 메리오랑. 예. 잘 보면은 비슷해요. 예. 김 변호사님 고잉 메리오 이뻐요. 그거 좋은 겁니다. 배 나중에 저거 박살나가지고 바다로 침몰해서 그렇지. 예. 그 슬픕니다. 굉장히 슬프고 저거 해요. 변호사님 저 외모를 갖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우실라 또. 일단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김선 변호사님의 어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엄마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아빠 얘기를 안 하는데 아버지는 왜 안 찾냐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가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사회적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생색내기 좋아하는 아버지에 맞춰가며 늘 고마움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했는데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외부에 부득이 제 사정을 알립니다. 예, 이게 아버지가 무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이 아버지의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못 봤습니다. 경찰 출신 아버지의 딸 김소연 변호사. 계장님 잘 계시죠? 추악한 경기도 법카 사태. 문득 아버지의 공직 인생이 떠올라. 예, 우리 변호사님은 진짜 어떤 광고계의 블루칩이요. 예, 야, 아니 본인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공직 인생. 아니 아버지 공직 인생 동안 어렸을 거 아니오. 아버지도 그러면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은 김소연 변호사한테 이렇게 그걸 다 얘기해 주쇼? 예? 야 딸아, 앉아봐라. 오늘 아빠가 저기서 뭘 어떻게 해갖고 누굴 잡았고, 야, 내 누굴 잡았고 우리 저기 상사 새끼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라. 그 아주 그냥 아빠가 지금 경찰 때려치고 고구마 팔까 별 생각을 다 한다 지금. 예? 아니 뭐 아버지 공직 인생을 뭐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공직 인생을. 예? 아니 차라리 저기 참 죽겠네 진짜. 또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명숙 씨는 본인이 사람이 겸손해니까 아버지 자랑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딱 그냥 본인한테 주어진 거 하나로 갖다가 세상을 헤쳐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맨날 애가 아파요. 엄마가 때렸어요. 엄마가 친구랑 맞짱 떴어요. 아버지가 나 보낸대요. 우성이산 가신도요. 뭐 무슨 이제는 갑자기 또 아버지의 공직인생이 떠오르고 앤디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줄 것이고 그거를 어떤 공무원이 저 애기한테 앉아가지고 오늘 아버지의 공직인생을 얘기해 줄게. 그 사람이 어디시오? 그 아버지 퇴근하고 오면 애 자는디 애 자는 거 깨워가지고 그러면 그게 아이고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소리를 해요. 짜증나게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애한테 자는 애 깨워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한테 있었던 어떤 공적인 이야기를 그걸 다 하실 정도로 보면은 되게 자상하신 아버지였는데 그럼 그 아버지가 어째서 우성이산을 찾는 그런 비정함을 보이시는 그렇게 변하셨을까? 어떤 그런 속내가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